두려움을 느끼라는 잔소리에서 벗어나기, 낭비를 줄이고 무분별한 소비를 자제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 나선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우리가 사는 풍요의 시대가 주는 장점인데, 과거와 달리 위신을 높이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과 별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텀블러로 지구를 구한다는 농담에 대한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 쉼 하다입니다. 저자인 알렉산더 폰 쇤브루크는 독일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탄소 중립. 과연 우리는 친환경이란 프레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친환경적인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자연 환경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외면할 때, 그러다 또 누군가한테 지적을 받을 때, 본의 아니게 도덕적 해이감을 들킨 것처럼 뜨끔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에코백을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해서 도덕적 우월감에 빠질 수도 없는 일이죠. 이 책의 저자도 그러한 도덕적 해이감이나 우월감과 같은 아이러니한 반감에서 해방되고 싶은 자기 노력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제목처럼 역설적이면서도 뭔가 도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툰베리가 아주 굉장한 퍼포먼스를 통해 과시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죠. 툰베리가 UN 연설을 하기 위해 영국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나 크루즈가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무동력 보트를 타고 4,800km를 횡단했다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복지 선진국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부모와 조부모의 환경이 그리 썩 넉넉하지가 못한, 다시 말해서 생존의 문제에 갇혀 옴짝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닌가요? 쇤브루크의 주장은 그런 일시적인 퍼포먼스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것에 눈길을 돌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해법을 찾기보다 발상의 전환을 갖게 하자는 주장이 흥미로웠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고 말해요. 처음에 제목만 보고는 텀블러를 사용하지 말자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속 가능한 행동이나 활동에 초점을 갖고 읽으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나도 이미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고, 뭔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나 두려움보다는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인정감이 들지 뭐예요. 지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반복해서 읽어야 할 정말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박하지만 예지 있게 일상에서 실천하는 거품을 뺀 환경 습관,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우아하게 지구를 지키는 법이 유명한 명언들과 함께 재미있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책은 친환경적인 삶을 즐기기 위한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책의 내용을 직관할 수 있으실 겁니다. 내용을 꼼꼼히 다 살펴보기보다 대략적인 흐름을 통해 책의 인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의 버터, 아보카도는 인공 버터와 얼마나 다를까? 아보카도가 자라는 거대한 단종 재배 농지는 주변 지역의 식수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관계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보카도 1kg을 생산하는 데만 약 2,0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하니까 유럽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고자 불법으로 숲의 나무를 베어낸다고 하니 토스트 빵에 아보카도를 얹어 올리브유를 바른 다음 레몬즙을 뿌리고 거기다 고수까지 얹으면 그 맛은 가히 일품이죠. 하지만 지구를 구한답시고 시끄럽게 논쟁을 벌이면서 그 와중에 간식거리를 위해 남극의 거대한 얼음을 녹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요. 요란스럽고 뚱뚱한 차를 꼭 가져야만 할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치기 어린 행동에서 얼마나 성숙해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 해석해 줍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혼자 포르쉐 카이엔 같은 차를 몰고 다니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덩치 큰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고 강렬한 인상을 주던 시대는 지나갔다. 한마디로 부동산에 가까운 자동차를 모으는 바보처럼 보이기 싫은 것이라고요. 환경을 의식한 행동을 통해 주목받으려는 이들이 반드시 도덕적 이유에서 그러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수한 생활을 고집하며 무엇이 트렌드에 맞는지를 아는 상류층 무리에 속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다. 호사스러운 삶은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행을 갈 때 그렇게 빨리 날아갈 필요가 있을까? 지구를 생각해서 에코백 하나를 더 사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적게 구매하라. 쉽네요. 그쵸? 썩어 없어지는 아이폰을 만들 순 없을까?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자그마치 60kg이 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나의 몸무게만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구나 느끼게 합니다. 이 책의 효과는 각성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소 중립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넷제로라고 탄소의 배출량과 탄소의 흡수량이 제로 상태가 되게 하는,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럼 흡수되는 양이 같게 하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의 말이겠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몸살 상태에 이르렀다는데요. 우리가 36.5도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1도가 높다면 해열제나 찬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줘야 하듯이 이러한 기후변화가 산업혁명 이후 얼마나 상승하였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빌 게이츠가 내놓은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각각의 인간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도식입니다. 파리협정에 대해 들어보셨죠? 인류 생존을 위한 탄소 중립화를 선언한 국제회의였는데요. 205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를 2도씨 아래로 유지하고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자는 협정이었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건데요. 착한 소비, 프리사이클링,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을 사용한다거나 일회용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한다거나 플라스틱 제품 대신 캔이나 유리병 사용의 일환과 같은 맥락에서 커피 주문 시 텀블러를 내민다거나요. 책의 뒤쪽에 용어 설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이 나와 있는데요. 인상적인 몇 개만 소개해 볼게요. 간편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부모나 조부모 세대 때는
포장된 음식은 절대 사 먹지 않고 직접 요리를 했으며 토마토 소스나 마요네즈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훈계하듯 말하는 건 쉽다. 하지만 이는 대다수 도시인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리다. 요리에 서툴고 시간이 없어 음식을 사 먹는 것은 인격상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다만 건강에 해로운 식품은 아닌지, 저탄소, 친환경 포장재인지 잘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쵸? 거짓 광고가 노골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다. 해당 제품이 특별히 우수하고 가치가 있고 또는 건강한 것이라고 광고한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반대되는 의견도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 중 어떤 것이 옳은지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나의 삶, 나의 소비 습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나를 둘러싼 작은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먼저 당신의 방부터 치워라. 뭔가를 바꾸기에 스스로가 너무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모기 한 마리가 돌아다닐 때 잠을 청하도록 해보라. 달라이라마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 입고 먹고 누리고 버리는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삶으로 안내합니다. 툰베리처럼 돛을 달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환경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돈도 시간적 여유도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은 사심없이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책입니다. 삶을 즐기면서도 지구를 지키는 녹색 쾌락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음 4가지 원칙에 귀 기울여 보시죠. 얼마든지 비행기를 타도 상관없다. 우리의 식습관을 바꿀 수만 있다면. 핫플레이스로 붐비는 여행보다 고즈넉한 힐링 여행이 낫지 않겠는가? 친환경 유행을 따라 에코백을 더 사느니 그냥 소비를 좀 줄여보자. 개나 고양이만 예뻐하지 말고 한 번쯤 돼지의 입장도 생각해보자.